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좀 말씀 제가 쉐어링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x1, x2 뭐 이렇게 인자들이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y가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x하고 y하고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함수를 찾는 거가 관심이었어요. 함수를 근데 찾고 났더니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x하고 y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x들 중에서 모든 것들의 인자가 이퀴벌런트하게 유니폼하게 y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좀 컨트리뷰션이 많을 거고 어떤 거는 컨트리뷰션이 적거나 상관이 없을 테고 이제 그게 우리가 다음 단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피처 임포턴스를. 근데 피처 임포턴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피처 임포턴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x와 y의 관계를 아는 함수겠지만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관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y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x 값을 바꿔야 될 텐데 당연히 컨트리뷰션이 큰 임포턴스한 피처들을 당연히 값을 변경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 기법들이 당연히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여기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토인코드에서 디코더 부분의 웨이트 그런 식으로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까지 여기서는 제가 설명에 포함을 시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분명히 키워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또는 뭐 feature importance 뭐 딥러닝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방금 그 중요한 피처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드디어 앞부분에 C가 붙었어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제 우리가 ANN은 했습니다. ANN은 사실 개념적으로 이 딥러닝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소화가 됐고 근데 좀 특이하게 그 중에서 인풋이 이미지로 들어왔을 때 다뤄지는 네트워크가 CN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미지 관련된 CNN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 사례도 많고 그래서 CNN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기 전에 이제 특히 또 재료 분야에서 이미지의 이미지 타입의 인풋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료 이미지라든지 뭐 뭐 템, 뭐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근데 꼭 인풋이 이미지여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CNN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이미지라는 형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조를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CNN 한국말로는 합성곡 인공신경망이고 딥러닝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입력의 타입은 영상 또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 엠니스 데이터셋에서 아시겠지만 인풋이 행렬이에요. 행렬을 받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워 기존에 뭐 우리 이렇게 받아서 했으니까 뭐 여기에 뭐 어떻게 이미지를 넣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죠. 가장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뭐 고양이, 개, 강아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CNN을 도식화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들이 챌린징한 것이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그림에 개와 고양이 중에 뭐가 있나요? 고양이가 있죠. 이 그림도 고양이가 있죠.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 이걸 좀 또 제가 또 약간 편집을 할게요. 여기서 고양이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은 여기에도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도 고양이가 있다고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요. 관심 물체의 위치와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태스크를 컴퓨터한테 시키기는 쉬운 태스크 아니에요. 쉬운 태스크 아닙니다. 크기와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제일 끝단에 클래시피케이션이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챌린징한 거죠. 근데 인공신경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한단 말이에요. 이 태스크를. 그러면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세상을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그대로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합성곱 또는 컨볼루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전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D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자체를 보겠습니다. 인풋이 1, 3, 2, 3, 0 이렇게 쭉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계속 말했던 커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뭐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1, 3, 0, 마이너스 1이라는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거는 정의니까 외우시는 거예요. 요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1, 요렇게 하면 9, 2, 마이너스 3 다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7이 됐죠. 요게 한 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으로 커널을 한 칸 이동시켜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다 더해요. 그럼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쭉 해서 쭉쭉쭉쭉 해서 요 픽스된 사이즈와 요 안에 들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커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쭉쭉 한 칸씩 시프트 시키면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나오는 겁니다. 길이는 달라졌어요. 하지만 원디가 들어가서 원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커널의 길이가 달라지거나 커널 안에 있는 숫자가 달라지면 이 결과가 다르겠죠. 당연하게. 일단은 여기서는 커널은 기본입니다.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게 단순한 수학적인 오퍼레이터예요. 이해하셨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D 컨볼루션은 됐고 CNN은 인풋이 이미지라고 했으니까 이미지 자체에 대한 걸 좀 볼게요. 이게 이미지예요. 이게 이미지. 우리 눈에. 근데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픽셀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엠니스 데이터셋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미지는 숫자고 숫자들이니까 그것을 픽셀 와이즈로 하면 결국은 이것은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이에요. 행렬.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는 흑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라를 보잖아요. 칼라는 뭐냐 하면 RGB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이미지는 행렬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됐죠? 흑백은 우리가 보통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개가 있는 거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칼라인 이미지는 행렬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 RGB를 나타내는 그레이 스케일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하나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이꼴 행렬. 자, 이제는 그럼 이미지를 다뤄야 되니까 1D가 아니라 2D겠죠? 행렬을 다뤄야 되니까. 그러면 2D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건 정의되어 있는 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D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게 2D 커널이에요. 여기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건 기분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것과 다 곱하면 9개가 나오겠죠? 그걸 다 서메이션을 하면 숫자 1개가 나오면 여기에다 쓰는 겁니다. 여기 인풋 이미지는 주어진 거고 커널도 주어진 거니까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행렬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2D 컨볼루션을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와요. 쉐입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거를 좀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노란색의 커널이 시프팅을 하면서 풀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2D 컨볼루션 온 이미지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 같은 그림입니다. 됐죠? 요런 수식을 쭉 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여기는 3x3 커널이니까 9개가 나올 테고 그걸 다 더해서 숫자 하나를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 또 옆으로 한 칸 시프트 시키고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이미지가 있고 요런 커널을 가지고 2D 컨볼루션을 하면 여기에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요? 이미지를 2D 컨볼루션 하면 역시나 이미지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는 1, 여기는 다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바운더리가 바운더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1, 0,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2D인데 1D로 설명을 할게요. 1, 1, 1, 1, 1 이런 이미지, 이런 신호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컨볼루션을 하면 1, 0, 마이너스 1 요거가 시프트가 될 텐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0이죠. 또 이렇게 하면 0이죠. 계속 0입니다. 근데 만약에 0, 0 가다가 1, 0,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쭉 가다가 중간에 시프트 시켜서 얘가 딱 될 때 2가 되죠.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커널을 쓰면 이 이미지에서는 이 방향으로 훑으면서 이미지의 값이 변하는 것을 디텍션하게 됩니다. 픽업하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은 Y방향으로 1,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Y방향으로 이미지가 값이 변했어요. 근데 다 1, 1가 더하면 0이 돼요. Y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픽업을 못합니다. 반대로 이 커널은 이 방향은 픽업을 못하고 이 방향은 변화를, 엣지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제대로 된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어디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진하죠. 그런데 어디를 좋은 예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이 방향의 변화는 픽업이 되는데 지금 이 방향으로는 픽업이 안 되는 커널을 썼으니까. 머리카락, 모자 두개 다 줬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커널을 써서 뭘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커널을 다르게 쓰면 이미지에 원래 인풋 이미지에서 내가 뽑아내려고 하는 특징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커널을 디자인해야겠죠? 이 방향의 변화를 중요하게 하면 제가 커널을 이렇게 디자인해야겠죠? 커널마다 특정한 피처를 이미지에서 특정한 특징점들을 뽑아내는 고유의 기능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넌리니어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니얼리 세프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함수 중에서 특정한 커널을 내가 디파인을 해 주어야 했던 것처럼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널을 잘 디자인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특징들을 픽업할 수 있는 커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커널을 어떻게 디자인했냐 하면 111, 111, 111, 9로 나눴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런 커널을 쓰면 이런 노이즈가 들어간 이미지가 좀 스무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9개의 픽셀을 다 더하고 9로 나눠주니까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되니까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제거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커널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컨볼루션인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으로 넘어갈 때 커널은 머신러닝에서는 커널을 유저가 디파인하고 딥러닝은 커널조차도 데이터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형태의 커널은 이미지에 특수한 이펙트를 만들어내요. 뭐 왼쪽으로 X축으로 엣지를 딴다든지 Y축으로 엣지를 딴다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뭐 아니면 노이즈를 픽업한다든지 뭐든 좋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커널의 방법인 거고 근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데이터가 주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게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이런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 커널이 들어가는 여기에 엘리먼트가 뭐가 될지를 찾아달라라고 인공신경망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널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커널을 데이터에서 배우게 되는 거겠죠? 커널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죠? 네트워크에다 집어넣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있고. 이제 딱 그림이 나오죠? 그림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에서 피처를 뽑는 방법인데 커널이니까 커널을 찾는 거는 피처를 뽑는 거니까 이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CNN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비주얼하게 좀 보면 다시 이제 CNN의 모티베이션 돌아가겠습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이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 뭐가 있니라고 하면 새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한테 보여주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 여기 이 경우에는 사이즈는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위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다 같은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냥 정말 러프하게 이렇게 잘랐다고 칠게요. 이게 뭐 이렇게 잘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9x9예요. 여기 있는 게 뭐 픽셀이니까 1이라고 칠게요. 이랬다고 칠게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훨씬 더 픽셀이 조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라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는 ANN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NN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100, 000, 000. 이것도 레이블이 세고 이거는 레이블이 000, 010, 000 이것도 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000, 000, 001 이것도 세고 이것도 이게 뭐 세가 뭐 예를 들어 라벨이 1이었다고 치겠습니다. 분명히 인풋은 다른데 ANN으로 보면 라벨이 다 1이에요. 이 제대로 학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인풋인데 라벨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관점에서는 위치와 크기가 다른 오브젝트가 이미지상에 어디에 존재하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람은 아는데 이것을 인공신경망에 노드로 플래트닝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잘 동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플래트닝 시키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펙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스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보죠. 커널을 찾는 겁니다. 커널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 이미지도 있는데 요거를 커널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널을 찾을 거예요. 뭐 이 경우에는 그냥 9x 9니까 커널을 가지고 여기 지금 새가 있는데 커널이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커널에 오메가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오메가 2, 3부터 이렇게 중에 오메가 9까지 이 커널을 가지고 시프팅을 시킵니다. 이렇게 쭉 슬라이딩을. 그러면 새가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죠. 계속 슬라이딩을 시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잘 세팅이 되어서 요 새가 있었을 때 컨볼루션을 했을 때 값이 제일 크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 10이 나왔다고 치죠. 됐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쭉 하면 나오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10이었다가 여기는 살짝 겹칠 때니까 뭐 8, 그 다음 0, 0, 0, 0, 여기도 뭐 8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여기를 바로 쓸게요. 그럼 뭐 0, 0, 0이었다가 뭐 0, 8, 10 이 근처 여기서 이제 그 커널이 우리가 원하는 새라는 오브젝트가 있는 그 위를 지날 때 값이 제일 커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면 이 그림에 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맥스 값만 알면 돼요. 맥스에 만약에 10이 있다면 이 그림에는 새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 그림에 새가 있는 겁니다. 맥스 값만 있으면. 왜냐하면 컨볼루션 자체가 슬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그림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새를 픽업하기 위한 커널이라는 게 있겠죠. 커널의 값이 어떨 때 새를 픽업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뭘 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커널에 있는 엘리먼트를 파라미터라이즈 시키고 그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너가 학습해서 가장 좋은 적당한 오메가들을 배워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라. 왜? 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에 새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데이터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건 보여줄 거예요. 이 이름 보여주고 새, 또 다른 그림 보여주고 새.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새라는 것을 제대로 잘 맞추기 위한 커널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역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다시
CNN이라는 것은 영상을 인풋으로 하고 있고 영상 내에 있는 오브젝트가 뭔지를 알아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거 그리고 커널은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커널 안에 있는 웨이트들을 파라미터로 두고 데이터에서 CNN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이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게 힘들었거든요. 커널 디자인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커널을 배우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널이 하나만 있냐? 그렇지 않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레이로. 그러면 커널을 하나를 쓰고 쭉 훑으면 그림 하나가, 이미지 하나가 나오겠죠? 또 다른 커널을 가지고 또 훑으면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여기에서 픽업해야 되는 피처가 하나가 아니겠죠? 많겠죠? 그러면 커널을 많이 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널을 두 개 쓰면 이미지 하나에서 아웃풋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의 이미지가 나와요. 만약에 커널을 세 개 가면 여기 이미지가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커널의 개수는 내가 원하는 피처들을 뽑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떨 때는 엣지를 딸 테고 어떨 때는 뭐를 딸 테고 어떨 때는 노이즈를 제거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 인풋은 예를 들어 이미지가 한 장이었지만 커널을 두 개나 세 개를 쓰면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여러 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용어를 써요. 채널이 두 개다, 채널이 세 개다. 그러면 채널이 만약에 세 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커널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큐빅과 큐빅이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기를 하고 나머지 그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숫자 하나가 나와요. 네, 요 부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자, 뭐 RGB라고 하면 이미지가 3장이니까 채널이 3개인 거예요. 이거를 컨볼루션 하기 위해서는 역시 커널조차도 3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슬라이딩을 하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장의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뭐 또 나아가서 커널이 이런 형태가 한 개일 필요는 없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건 제가 ANN에서 스트럭처를 디자인한 것처럼 커널의 개수도 디자인하면 돼요. 뽑아야 할 피처가 많으면 커널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심플하면 커널의 개수도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그림처럼 슬라이딩을 한 칸씩 할 수도 있지만 2칸씩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뭐 사람에 따라 이것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슬라이딩을 몇 개로 할 거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요 그림에처럼 파란색이 5x5를 3x3 커널로 컨볼루션을 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이즈가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끝단에다가 다 제로 패딩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정보를 손실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더 키웠어요. 그리고 3x3으로 컨볼루션을 하면 5x5에서 제로 패딩을 한 거에다가 다시 아웃풋이 5x5가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추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 제로 패딩, 그 다음 그 전 거는 스트라이드 이런 키워드는 한번 들어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건 뭐냐 하면 보시죠. 이렇게 3x3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음 단에서 나오게 되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다
뭐 보면은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더하고 뭐 이건 다 전부 다 선형적인 거예요. 어딘가에는 넌리니어한 펑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각각의 엘리먼트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넌리니어한 어딘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또는 제가 렐루라는 것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건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의 타입이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됐든 렐루가 됐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됐든 뭐가 됐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는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자꾸 여러분들 생소한 개념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돼서, 근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세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세가 이렇게 있는데 커널을 해서 맥시멈 값이 중요하잖아요. 세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 여기가 2x2 풀링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맥스 값은 6, 그 다음 여기에서 맥스 값은 8, 여기에서 맥스는 3, 맥스는 4,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2x2 풀링을 하면 결국은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두 번 함으로써 한 건 뭐냐 하면 이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제가 뽑아낸 거죠. 만약에 8이 가장 큰 값이고 그게 3가 있는 거면 이 원본 이미지 어딘가에는 3가 있는 거죠. 맥스 값을 뽑아내는 풀링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제가 이제 풀링을 설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사이즈가 2면 여기선 3 뽑고, 이렇게 되면 3, 이렇게 되면 또 3, 이렇게 되면 0, 이렇게 되면 2, 이렇게 되면 2 해서 지금 3, 3, 0, 2, 2가 나왔습니다. 맥스 풀링이에요. 또 다른 풀링. 요거는 좀 재밌는 건데, 자,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데 3개로 풀링을 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인풋이 변해도 아웃풋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링을 하면 인풋의 이미지가 뭐 노이즈가 좀 끼거나 뭐 약간 픽셀 단위로 조금씩 변해도 아웃풋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버스트한 인베리언스를 좀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인풋은 변했어요. 한 칸 시프트 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아웃풋이 변하지 않아요. 모델이 조금 더 강건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컨볼루션을 정리하겠습니다. 뭐냐? 인풋 레이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컨볼루션 하고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씌우고 풀링 하는 거 이 한 세트를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CNN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이 레벨에서 봐야 되느냐? 인풋은 이미지입니다. CNN은 이미지가 들어와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잠깐만요. 제일 끝단에 결국은 ANN을 붙여야 돼요. 제일 끝단에. 왜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지를 일렬로 세워야 되는 건데 이미지 자체를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처를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피처를 뽑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죠. 레이어 블락인 거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마치 사람이 이미지를 인지하는 것과 유사한 수학적인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같은 말입니다. 가지고 피처링을 뽑고 그 다음은 클래시파이어를 붙이고 이게 전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CNN이에요. 지금 이제는 그림을 뭐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인풋 이미지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오메가를 찾고 여기서도 오메가를 찾아요. 학습을 통해서 오메가를 동시에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메가는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오메가고 여기에 오메가는
커널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들을 찾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CNN을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요거를 ANN을 통해서 했잖아요. 28 x 28인 엠리스트 이미지를 784로 일렬로 세운 다음에 AN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 하면 문제가 쉬운 거니까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미지는 이미지로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는 ANN으로 바꾸지 않고 이것을 CNN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 구조를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쭉 훑을 거예요. 쭉 훑는데 커널을 32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채널이 32개가 되겠죠? 그리고 2x2 풀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8x28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크기가 28x28이에요. 근데 2x2 풀링을 했으니까 이제 14x14가 됐어요. 그게 32장이 있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그리고 다시 3x3으로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해서 채널을 36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36개를 2x2 풀링을 했으니까 7이 되겠죠? 7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이미지에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예요. 하게끔 오메가들이 학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피처를 뽑으라고 커맨드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오메가를 학습하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좋은 피처를 뽑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를 인지하듯이 컨볼루션 오퍼레이팅을 모사한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생각해 보면 7 곱하기 7이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64개가 데이터 피처가 있고 이거를 플래틀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채널의 많은 수에서 적은 수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적게 피처를 뽑는 이유가 있나요? 뭐 다시 여기서 뭐 여기 32개, 64개 이거는 뭐 옵티멀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은 제가 이걸 같이 코딩을 할 텐데 이 값들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채널이 32개가 되는 것은 28x28에서 인풋이 커널 스캐닝 했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채널이 32개잖아요. 요거는 여기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돌아가서 다시 쭉 돌아갈 게 많네요. 요걸 할게요. 다시 쭉 돌아가서 인풋이고 커널이 2개면 아웃풋 이미지가 2개죠. 이게 채널이 2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32개라는 것은 여기가 32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 뜻은 커널이 32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제가 커널을 32개를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커널이 훑을 때니까 훑으면 이미지 하나 나올 테고 또 다른 게 훑으면 또 나올 테고 32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32개인 이유는 그냥 제가 그냥 32개를 한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 다음 다시 넘어가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요 구조를 요거는 제가 컨볼루션으로 제가 손으로 디자인한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차근히 따져보셔야겠지만 보시면 일단은 인풋이 28, 1 이미지 하나죠. 그걸 가지고 3x3의 커널을 32개를 써라. 그리고 2D 컨볼루션을 해라. 넌님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시그모이드를 쓰든 렐루를 쓰든 뭘 써라. 그리고 패딩은 same이라는 것은
사이즈를 똑같이 해서 제로 패딩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2x2로 맥스 풀링을 해라.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는 이제 여기가 2x2를 했으니까 14 곱하기 14에 채널이 32개인 거는 이해 가셨죠? 그걸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3x3 사이즈의 커널로 64개의 커널을 써서 그 다음 맥스 풀링을 해서 이게 또 한 세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CNN을 통해서 CNN의 구조고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한 거예요. 그 다음 플래팅을 해야겠죠. 일자로. 그리고 나서 덴스 레이어를 써서 여기 그냥 128. 그 다음 엠니스 데이터셋이니까 10개. 이렇게 디자인, 요 그림을 그대로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문법을 쓴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학습하면 또 학습하겠죠. 뭐 학습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요거는 실습을 할게요. 이렇게 가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고 엠니스 데이터셋 불러오는 겁니다. 별거 없어. 여기도 여기 이제 CNN 방금 보여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대로 쭉 하고 이렇게 옵티마이저 하고 로스 디파인 하고 이제 트레이닝 합니다. 이게 CNN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CPU에서 돌아가고 있는 속도예요. 좀 걸리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고 요걸 이제 저는 그냥 3번 하라 그랬어요. 뭐 3번이 옵티멀한 건 아니고 지금 이만큼 했는데 액큐러시가 벌써 96%죠. 그 다음 뭐 98%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98%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스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탑이거든요. 이게 스탑 학습 그냥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강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된 웨이트가 있을 거고 그걸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98.89% 그리고 랜덤하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이밸류에이션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플래트닝을 해서 ANN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CNN을 통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6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예요. 자, 이것도 또 다른 걸 보면 5, 6 이렇게 되면 3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CNN 구조의 원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드로 보면 이게 답니다. 코드로 보면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2D 컨볼루션이 뭐고 맥스 풀링이 뭔지 뭐 패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이해를 하시고 코딩을 짜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일단은 제가 여기 요건 먼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실행을 먼저 시켜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잠시만요.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CNN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재료 관련된 그 example을 좀 찾다가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저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포스코랑해서 그 스틸 서피스 디펙트가 있는지 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걸 뭐 NEU 데이터셋이라고 이거는 뭐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 철강 중에서 그 데이터셋이 지금 이렇게가 같은 디펙트가 있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이게 다 같은 타입의 디펙트입니다.
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거고 클래스는 6개. 인풋의 형태 이미지, 인풋은 이미지고 클래스는 6개. 딱 CNN 구조죠. CNN 구조. 그럼 어떻게 이거를 CNN으로 뭐 커널 뭐 딱 똑같은 코드를 쓴 겁니다. 똑같은 코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 돌아가서 지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이건 보면 이 정도 돌렸는데 이제 처음에 accuracy가 한 30%, 그다음 67%, 이제 막 8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 요게 요 CNN이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한 80% 정도 되는데 성능을 끊을까요? 기다릴까요? 예, 이렇게 해서 더 예, 뭐 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시 47분인데 한 10분 정도 더 해서 한 5시 정도에까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 10분만 있으면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천천히 할게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제가 요 예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CNN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보여드렸고 CNN은 이미지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를 이해하셨을 테고 CNN 가지고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적으로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요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뭐 많겠죠. 무슨 이런 타입의 디펙트고 요런 건 요런 타입의 디펙트고 요런 걸 가지고 CNN에서 학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accuracy를 보면 한 88% 정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뭐 제가 뭐 이런 경우에는 더 올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또 실습을 해보면 이런 타입은 0번 스크래치 맞췄죠? 이거 스크래치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은 스크래치고 얘가 스크래치라고 디텍션을 했어요. 이거는 인클루전인데 인클루전이라고 했습니다. 뭐 롤드 인 스케일인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맞춘 거예요. 한 80%니까 틀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걸 보면 정답은 인클루전인데 얘는 좀 이제 액큐러시가 낮으니까 틀리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번이 제가 피치드 서피스라고 해서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4번도 보면 0, 1, 2, 3, 4 인클루전 그러니까 4번하고 헷갈린 거예요. 근데 완전 엉터리는 아닌 게 2번하고 4번하고 많이 헷갈린 겁니다. 얘가. 예. 그래서 뭐 요런 지금 액큐러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틀린 것도 예를 들면 32개에서 64개 구조로 채널 한 번에 컨버전 63개 커널 예, 요거가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32개의 채널이 있는데 64개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코드적으로 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은 여기가 채널이 3개고 채널이 3개예요 채널이 3개짜리를 커널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얘가 훑으면 하나가 나와요 하나 더가 또 훑으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32개에서 64개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 32개짜리 채널이 커널이 64개가 있어서 64개의 채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게 3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거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커널이 64개가 있으면 64 채널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CNN까지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를 했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10분을
좀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재료 분야에 활용 가능한 딥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제가 뭐 첫날, 둘째 날은 없었지만 머신러닝, 그 다음 딥러닝 기초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머신러닝에서 DL로 넘어가는 개념적인 차이점. 그 다음 워낙 유명하니까 이미지라는 인풋의 타입이 왔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CNN의 독특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부족상 코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코드는 제공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설치 가이드 파일을 드렸는데 설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저한테 다시 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럼 무조건 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3일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걸 알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못된 거고, 그냥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뭐 이건 보여드릴게요.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인데 튜토리얼 여기 자료가 있으면 보시면 되고, 더 관심이 혹시 있으시면 여기 대학원생도 많으시니까 여기 티칭에 가시면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쭉 이렇게 제가 포스텍에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 내용이 다 있어요. 동일한 형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클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다 있고, 그래서 또 티칭 가서 딥러닝 동일한 패턴으로 있고, 유튜브 클릭하시면 다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2학기인 거죠.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시리어스하게 인공지능을 본인의 연구에 접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학원생들이 있으니까 수학적으로는 선형대수 최적화 확률 통계가 펀더멘탈하게 필요해요. 머신러닝은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비지도 학습, 딥러닝은 ANN, CNN, RNN, GAN까지 이런 내용들이 공부해야 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런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초급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중급이 있는데, 중급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미리 좀 예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초급 내용을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CNN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어드밴스드한 내용들을 할 텐데, 이번 중급은 이 내용 자체가 전체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베이스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급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급은 이미지 베이스가 아닌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지금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CNN은 이미지에 무슨 오브젝트가 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고, 오브젝티브 디텍션은 뭐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특정한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핀포인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재료 상의 이미지를 보고 페이지를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 찍혀진 아웃 오브 포커스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법들, 그리고 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 또는 이미지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또는 슈퍼 레졸루션을 만드는 기법들 위주로 중급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급으로 가면, 고급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저랑 여기 이제 이 강습회를 준비하시는 이사님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저도 방향성은 아직 없는데, 이건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그냥 기사 제목이에요. 제가 인공지능 재료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데이터 인공지능 접목에서 신소재 기간, 개발 기간 단축했다. 이 실험 및 이론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뭐 새로운 신소재를 기술을 보였고 초합 수성 신소재를 개발했고
뭐 수만 개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 걸 보면 재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합성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 튜토리얼에 넣을 수 있을지가 하나의 일단 저희의 고민인 거고, 두 번째는 고급이니까 이제 고급은 최소한 본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재료 분야에서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 정도의 오디언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료 분야에서 유명한 논문들이 제가 이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서칭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쉐어링을 스탑 쉐어링 예 해서 저의 오늘 딥러닝 기초 내용을 마치고 전체 3일간의 튜토리얼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